이제 노도부대 흔적은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거긴 잡초가 무성하거나 이미 백두산이 됐어요. 네. 처음 양구에 들어오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가도 가도 이어지던 높은 산. 어쩌면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느낌. 혹독한 훈련 뒤에 잠깐씩 이어지던 양구읍 내의 추억. 노도의 기억들이 생생하겠지만 이 사단은 이제 거기에 없습니다. 새벽길을 나서면서부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거란 것을요. 그리고 노도의 흔적을 찾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구를 지키는 을지와 백두산을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원통과 펀치볼, 한전리와 양구읍을 거치면서 희미한 노도의 추억을 찾아보려 합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펀치볼에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마치 운석이 떨어진 자리 같은 펀치볼 말입니다. 내비는 여행자를 인제군 원통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통을 지나 453번 도로를 따라 천도리를 거쳐 펀치볼로 가라고 말합니다. 12사단의 마을들을 다 보고 가라는 뜻인 듯합니다. 인제군 남면 원통리에 들어섰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라는 군대 관련 아주 유명한 유행어를 만들었던 마을 원통. 을지부대로 불리는 12사단의 본부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과거 서울까지 구불구불 산길을 5시간이나 가야 했던 인제군 북면의 면소재지입니다. 면 단위로는 꽤 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과거부터 12사단 병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터미널이기도 합니다. 금강고속에서 운영하는 개별 회사 터미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로 가는 버스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이 목요일 아침 7시 40분인데요. 몇몇의 군인들이 아침 2회차 동서울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미널 앞 군인용품 백화점은 벌써 문을 열었고요. 외박 나온 장병들로 붐비던 이 터미널 상가. 누군가에는 사회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복귀 직전 마지막 담배를 태우던 눈물의 장소였죠. 군인들의 수가 크게 줄어든 지금, 원통의 거리는 쇠락과 쓸쓸함을 깊이 품고 있습니다. 군대가 떠나도 자립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원통의 거리는 수많은 군인들의 추억을 간직한 채 조용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북천을 따라 북쪽으로 달립니다. 이 길은 단순한 드라이브 코스가 아닙니다. 바로 한 발 앞에 휴전선을 마주한 채 수많은 청춘들이 더블백을 메고 이동했던 길입니다. 지금도 여러 군부대의 간판과 을지부대의 흔적과 마주하는데요. 훈련장도 지나고요. 수많은 부모들의 눈물과 환희의 장소, 신병교육대도 지납니다. 월악리 마을과 월악 초등학교도 지나고요. 그리고 마침내 마주하는 서화면 천도리. 높은 산속 큰 분지형의 지형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곳은 군인들로 북적였던 번화가였습니다. 원통보다도 휴전선에 더 가까이 있는 군인들의 마을이었죠. 6.25 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전쟁 직후에는 수많은 부대가 주둔하며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했습니다. 천돌이라는 이름처럼 하늘이 내린 길목에 자리한 이곳은 펀치볼로 가기 위한 관문이자 최전방 장병들의 숨겨진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안식처는 흔적 없이 사라져 빈터로 남아있거나 민간이 활용하는 건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칼바람이 몰아치던 이곳 12사단 을지부대 용사들이 이 험준한 산속에서 GOP를 지키며 밤을 지새웠을 그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서화평화체육관, 서화초등학교, 을지성당이 보입니다. 이제 길은 천도리를 벗어나 서화리로 이어집니다. 휴가를 나가는 을지부대의 장병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화이리 쪽에는 중국집, 햄버거 가게, 모텔 등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들이 꽤 많이 형성되어 있군요. 이제 453번 길은 인북천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데요. 산들의 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점점 더 깊은 적막과 긴장감이 풍경에 녹아있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눈앞에 턱 나타난 광활한 들판. 양국은 해안면 펀치볼입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의 모자에 달린 마크가 달라졌는데요. 펀치볼의 북서부와 양구는 21사단 백두산 부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휴전선 바로 아래 해발 1000m 이상의 산으로 둘러싸인 침식분지 지형인데요. 6.25 전쟁 당시 종군 기자가 가칠봉에서 내려다본 화분 모양의 분지가 화채 그릇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리팅맨이 환영해주는 양구 통일관에 도착했습니다. 통일관은 DMZ와 맞닿은 지역에서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인데요. 휴전선 북쪽과 펀치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을지전망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출입 신청, 신분 확인을 하고 군인들의 에스코트로 자차 이동을 하게 됩니다. 출발은 하루 4회, 차량 20대까지 가능하고요. 민통선 초소를 거쳐 약 20분간 1000m 이상의 능선을 차로 오르게 됩니다. 출발 전에 돌아볼 수 있는 전쟁 기념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펀치볼 일대는 단장의 능선 전투, 가칠봉 전투, 도솔산 전투, 피해 능선 전투 등 수많은 고지전이 전개된 곳인데요. 그 전투들에 대한 기념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눈길이 가던 것이 저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병사의 동상이었는데요. 전투 중 휴식을 하면서 남쪽의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고 있는 듯합니다. 기념관 뒤쪽에 서면 펀치볼 전경과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산들이 잘 보입니다. 이제 안내를 받으면서 을지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통일관에서 안내문과 경광등을 지급받아 부착하고요. 보건소 앞에서 다시 한번 인원을 체크하고 이제 고지에 오릅니다. 을지 전망대는 분단의 현실과 전쟁의 기억이 동시에 겹쳐진 한국에서 가장 입체적인 전망 중 하나입니다. 검문소를 지나고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차로 산 길을 20분간 올라야만 도착되는 곳. 바로 앞에 북한군의 초소와 폭포가 보이고요. 멀리 금강산도 보입니다.
이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 지역 중 하나인데요. 대우산 전투, 가칠봉 전투 등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남북의 초소거리가 600m에 불과한 지점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한 곳 촬영이 가능한데요. 야외 전망대에서 펀치볼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시래기로 유명한 고랭지 채소와 사과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밭이 펼쳐진 시원한 풍경인데요. 분지지형의 특성상 일교차가 매우 크고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신비로운 광경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죠. 보이는 펀치볼이 하나의 면단위이기도 한데요. 6.25 전쟁 이후 전략적인 목적으로 조성된 재건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개척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펀치볼 둘레길이 조성되어 평화 트레킹 코스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돌산령 터널을 지나 동면 팔랑리를 거쳐 양구읍으로 향합니다. 21사단의 마을들을 지나면서 이 사단 노도부대의 흔적을 찾아보려 합니다. 양구군 동면 팔랑리와 임당리를 지납니다. 과거 술집과 다방 등으로 화려했던 팔랑리는 이제 조용한 시골 마을이 되었습니다. AI로 확인해보면 이 사단 본부로 나오는 곳이 3곳이나 되는데요. AI도 잘 모르는 듯합니다. 첫 번째로 정보를 준 곳이 한전초등학교 부근인데요. 정문에서 내려다보니 사단의 본부가 자리했던 흔적은 없는 듯합니다. 그 옆쪽으로 폐허가 된 부대가 있긴 한데요. 비탈진 언덕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사단 본부 자리는 아닌 듯합니다. 이 부대의 정문 앞에 큰 교회가 하나 있네요.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치고는 큰 규모인데요. 부대가 한창 운영 중일 때 군인 가족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의 기도의 공간이었을까요? 지금도 운영 중인 교회인 듯합니다. 이 사단의 본부 자리는 아닌 듯하지만 이곳도 누군가의 군 생활의 추억이 있는 곳이겠죠. 이 사단 본부 자리라고 AI가 가리킨 또 다른 곳이 한전대 정류장 부근인데요. 주변이 논밭과 시골 마을이어서 왜 이름이 한전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전리에 있는 부대 근처라는 뜻이 아닐까 추측해봤습니다. 그 정류장 맞은편으로 폐허가 된 큰 부대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곳이겠다고 확신을 하고 다가서는 순간 녹슨 간판은 백두산 부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군요. 멀리 보이는 폐허가 된 연병장을 띄었을 백두산 부대 장병들의 흔적인 듯합니다. 다시 양구 읍내 쪽으로 달립니다. 양구읍 시가지와 인접한 하리성공대 아파트 앞에 왔는데요. 수건로라는 이름을 가진 오래된 표지석이 서 있군요. 성공대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산아래 군인 아파트였던 것 같은 건물이 두 동이 서 있고 주변에 일부 군 시설이 남아 있지만 사단 본부 자리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주변에 물어봐도 고개를 갸우뚱하는군요. 그래서 AI, 지인, 근처 정보 등을 종합해서 지도를 보고 추측해봅니다. 성공대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길 왼쪽에 공단과 체육시설 예정 부지가 있는데요. 양구읍 내와 8호호수와 가까운 이곳이 이 사단의 본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백두산과 을지부대와는 달리
인재 양구에 주둔하면서도 철책 근무 없는 예비대로서의 성격 때문에 가장 많은 훈련을 했다고 알려진 노도부대. 정체성을 알기도 어려운 마크와 이름. 이 사단의 병사들은 노도부대의 시간을 어떻게 회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양구읍의 지도를 보면 한반도 모양의 섬이 파로호에 떠 있는데요. 파로호 상류의 습지에 만든 인공섬이군요. 지금은 호수 우측에 물이 빠져 있어 섬이란 느낌은 없었는데요. 긴 데크길을 따라가면 잘 조성된 숲과 잔디밭, 전망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공섬은 2011년 양구가 한반도의 정중앙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든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양구가 국토 정중앙이라는 흔적들은 군청에서도 펀치볼 통일관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국토 정중앙면이라는 면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백꽃마을과 국토 정중앙 천문대도 양구에 있습니다. 국토 정중앙의 멋진 의자에서 동해를 바라보는 휴식, 괜찮을 듯하죠. 몇 년 후에는 남이섬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꽃섬도 만들어져 있어 호수를 보며 산책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양구읍으로 가겠습니다. 춘천까지 약 40km 떨어진 양구읍. 한국의 군청 소재지 중 시단위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양구는 고립된 곳입니다. 지금은 약 40분 정도면 춘천에 도착되지만 과거에는 구불구불 산길을 2시간이나 가야 했습니다. 이 사단이나 21사단의 병사들은 소양회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양구읍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혼재되어 나타나곤 하더군요. 이 사단이 있을 때 양구읍 상가에서의 바가지 물가, 불친절 문제 등으로 썩 즐겁지 않은 소문이 많았었는데요. 고립된 독점 상권의 폐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은 6단위로서는 보기 드물게 밀집된 멋진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군인 백화점이 양구읍이 군인의 도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과거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하여 상가와 군인들이 상생의 길을 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양구도 알고 있는 것이겠죠. 양구의 터미널 앞 거리에 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군복 색깔은 개구리에서 디지털로 다시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었지만 이곳을 거쳐간 장병들의 마음만은 같을 겁니다. 원통에서 양구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기로 소문난 이곳에서의 군 생활을 버텨낸 그대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Gormson's travel note